아이고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됐어. 서서 하죠. 예, 그 한덕수 후보가 혹시 즉각 입당에 경선을 치른다고 한다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입당이 물론입니다. 입당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 앞에 벌어진 이런 사례는 세계 정당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당의 여러 가지 정당법이나 또 우리 당의 당헌 당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사람들이 왜 경선을 했는지 왜 돈을 받고 그 복잡한 절차를 가져왔는지를 전혀 이해 못한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이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취재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왔는데 그런데 방금 보셨겠지만은 한덕수 후보께서 또 본인은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정당이 나서서 이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은 불법하고 부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서 굉장히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서 제가 선거운동이라도 조금 더 하고 또 한덕수 후보께서도 등록을 하고 그런 속에서 당연히 경선도 하고 또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법률적 근거?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률이라는 거는 정당법. 그다음에 정당은 또 그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선거관리 규칙이 또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의 여러 가지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데 어느 경우도 이런 사례가 없고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무 우선권을 우리 당은 74조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일은 제가 당무 전반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야 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단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후보님, 중앙일보 정세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명분과 이유가 여론조사 지지율 때문인데 오늘 MBS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께서 23% 그리고 후보께서 12%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지율은 지금 다른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 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높았는데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에 지금 우리 한덕수 후보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오히려 경선 전반이 소위 말하면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이렇게 약화됐고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 포함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빠지고 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1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께서 미리 들어오셨다면 한덕수 후보가 1위도 될 수 있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판이나 선거판은 그냥 막연히 그림이 어느 그림이 좋나 쳐다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뛰어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국민들 존경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조사 다 높았죠. 그런데 실제로 뛰어보면 못 뛰고 그만두셨습니다. 이게 정치고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등록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단 며칠이라도 뛰어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과정에 검증되고 또 역량을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그 원래 이미지가 좋은 분이니까 방기문 총장을 모셔야 되겠다. 그때도 우리 당에서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면 했는데 결과는 허망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는 모든 책임이 제가 덮어서 나옵니다. 당신 뽑아놨는데 합법적인 공식 당 후보인데 왜 당신이 양보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또 여론조사만 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꼭 정확하냐? 오늘도 보면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일한 시점, 동일한 규칙, 동일한 방법으로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 뽑는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규칙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점에서 해보고 1등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2등 하면 낙선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건 안 하고 나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하고 지금 단일화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저는 깝깝합니다만은 그래서 후보 등록해서 며칠이라도 뛰어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등록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단일화가 될 때 극적 시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정당사에서는 정몽준, 노무현 그 당시 이회창에 비해서 한참 떨어졌는데 노무현이 바닥이었는데 당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는 그렇게 뭐 안 들어오고 나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그냥 완전 몇 번씩 조사를 하고 경선을 하고 다 해서 뽑아놓은 사람은 그거 바꿔치우자. 이거는 그 일종의 정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어디 있어? TV조선 장윤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후보님 로드맵대로 다음 주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경선 후보가 최종으로 될 경우에 기호 2번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당이 선거운동 경기를 집행하지 못하고 또 당이 선거운동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후보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당에 입당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후보가 된다 하면 입당하지만 되기 전에 입당 안 하겠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뭐 정치부에 출입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완전히 우리 당이 그냥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정당에 다른 하셨으니까 한 사람은 조금 하셨어요. 잠시만요. 다른 어디 네. 안 하신 분? 기자님 그러면은 그 후보 등록이 없으면 단 11일까지는 단일화가 아예 없다는 입장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권영수 비대위원장께서 그럴 경우에 단일화를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시사를 하셨는데 이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강행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건데 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공식 당 후보는 저라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동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저를 넣으려면 제가 만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동의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좋겠습니까? 설문은 이게 됐습니까? 이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문항에 대한 문의도 없고 상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발표하는 그 발표를 제가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이런 일이 과거에 어느 정치의 기사나 정치의 그런 사례에서 있었느냐? JTBC 김필준입니다. 오늘 회동이 어제 회동보다 더 진전됐다고 보시는지 좀 진지했습니다. 왜냐? 진지한 이유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언론의 힘입니다.
기자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지하고 더 조금 더 적극성이 있죠. 또 더 만날 의향이 또 있으신지. 저는 뭐 언제든지 더 만나고 내일이라도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일보 정우진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후보님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단일화하고 경선 통과했는데 속았다고 하면서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붙지 않겠다. 또 이런 식의 격한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당내 갈등 호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뭐 그거는 각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만나서 우선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모르거나 이런 분들을 확보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 내에서 저에 지지 안 하는 분들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설득되고 하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변화가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에서 저보다 다른 후보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 후보를 모셔와야만 이길 수 아니겠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뭐 당에 원수된 것도 아니고 저는 당비만 하더라도 뭐 수십억을 낸 사람이에요. 수십억까지. 수십억을 내서 저는 선거할 때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남는 돈을 10억씩 특별당비로 계속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20억 이상을 제가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나 역할이나 이래 봐서 저 당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 저보고 무슨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시는데 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방법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지금 중앙도 지금 발족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별로 발족이 되고 공식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급상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거는 누가 선거 전문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항상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때 후보 간의 논란이나 심의나 횟수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못하는데 이번에 당 지도부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후보에게 먼저 받지는 않는데요. 이런 것을 만약에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강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거는 뭐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 잘못됐다. 중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미 표명했고요. 그러나 이거 강행하는 것이 어떻게 당에 해로운 역할을 끼치는지 당에 해롭다는 것은 공식으로 선거에 선출된 저에 대해서도 여러 그 해당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당의 공식 후보를 해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앞으로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YTN 윤홍성 기자입니다. 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아니라 ARS로 80% 이상의 당원들이 최대한 빨리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ARS 조사잖아요. 당원들의 조사.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럼 단일화가 안 되면 좀 속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속상하신 거 이해하고 저도 속상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못 이기면 제가 제일 큰 피해자가 안 되겠습니까? 당원들 물론 굉장한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서도 엄청난 피해를 그 뒤에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단일화를 빨리 해라는 것 저도 단일화 빨리 하는데 당연히 찬성이죠. 단일화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단일화 하지 말자는 사람이 김문수입니까? 완전히 이건 조작되고 잘못된 겁니다. 저야말로 단일화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해라. 당장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뽑아놓고 그날 저녁부터 5월 3일에 뽑혔는데 그날 5월 3일 저녁부터 당장에 단일화 하기 전에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없다. 이게 후보한테 공식으로 뽑은 후보한테 그 첫 마디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그냥 일반 당원이 한 게 아니라 사무총장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도 계속 어떤 다른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주 올바르지도 않고 반드시 나중에 찾아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아니, 다른 의원들이 간 의원들이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여 명 정도 탈당해서 거쳤다는 새로운 연대당 추진할 수 있다는 그래야 된다고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당이라는 것은 뭐 고정불변의 이런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유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한 의원만 모이면은 우리나라는 또 제도가 좋아가지고 국고에서 보조까지 해주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이런 제도가 뭐 잘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도 뭐 이런 거 뭐 자기 모금하지 뭐 국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막 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뭐 앞으로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뭐 그냥 뭐 한마디 했다고 뭐 그게 현실이 된다. 이거는 정당 정치는 아니죠. 마지막 질문 박상곤입니다.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입당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네. 입당 후에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상이세요? 그럼 입당하게 되면 이제 우리 당원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바깥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입당할 때 그 당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야지. 나 지금 후보 만들어주면은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나는 빠이빠이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당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 전지에 공식 후보를 뽑아놨는데 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런 거는 소설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기존 경선주자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사안이 그 경선 주자들은 아까 말씀을 제가 했는데 그 뒤에는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경선 주자들을 제가 다 만나고 다 확인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돈을 적게 쓴 편에 속하고 많이 쓴 분들은 여러분 카드 뉴스 한 장 보내는데 얼마라고? 2천만 원, 7천만 원, 뭐 700만 원. 뭐 하여튼 몇백만 그 돈을 뭐 상당한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기본 등록금 기타금만 3억씩 나머지 뭐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거 뭐 허망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짓을 했냐. 그런 부분에서 후보로 직접 뛰었던 분들은 정말 이거는 상식 밖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자분들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다 청취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로 이동하시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지 말고. 이쪽으로 갈지 말고. 아니, 조금 넘어가세요.